네, 안녕하세요. 앤드림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10대와 2030 세대가 앞으로도 조금은 더 힘든 5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이건 혹시나 제가 세대 갈등이나 혐오를 조장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 걸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누가 볼 때 혹은 염세적으로 혹은 냉소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우리가 그걸 견딜 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 봅시다 라는 맥락이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설득력 있으면 오케이고,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느껴지시면은 그냥 패스해 주세요. 공격해 주지 마시고. 네. 자, 첫 번째, 10대와 2030 세대가 앞으로도 조금은 힘든 5가지 이유. 첫 번째, 사다리가 사라졌다. 다 알죠 우리가. 부동산 사다리. 이제 앞으로 이제 캐슬화 될 거예요. 이 성, 그리고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 특히 이제 의식주가 이제 사다리도 끊겨요. 먹는 거에 있어서도. 전기차도 보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는 이제 명품화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전기차 시장을 현기차가 저는 좋게 보긴 하는데 못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차들이 혹시나 들어오더라도 테슬라는 테슬라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런 게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에 대한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 특히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이번 대선도 그렇고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분개심이 강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동산 사다리가 끊긴 게 우리 10대와 30대까지도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다. 아무리 하락이 있다 한들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회 사다리, 공정은 어디 있냐 이거죠. 기회는 또 어디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매슬로의 5대 욕구를 제가 준비했는데, 요거 보시면요, 요거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요거 자체를 이제 막아버리는 거야. 기회가 없죠.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사다리가 앞으로도 있을 거냐 하면 이제 공정해지려고 노력은 할 텐데 완벽해질 수는 없죠. 어느 정권이든 누가 오든 간에.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기회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희망 사다리.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앞으로 세금이 증대되는 사회로 갈 거예요. 현금이 없어지고 CBDC든 가상화폐든 모두 이제 투명하게 거래는 무조건 찍힐 수밖에, 지화화된 것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증대되고 또 세금도 신설될 거예요, 정말로 많이. 그래서 국방세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가치나 존엄성은 결국 희망에서 나오는 건데, 이 희망의 사다리가 또 끊긴 것도 있어요. 우리 10대, 20대, 30대들한테. 쉽게 말하면은 과거 세대들은 저희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아주 작은 사다리는 계속 남아있죠. 중요한 건 요거예요. 난이도가 완전 높아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전보다 더. 예전에는 확률이 70%였다면 지금 30이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확률이 있다. 초경쟁 시대로 간다. 이런 거고요. 우리 유튜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인물 분석 이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제가 채널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하나, 두 개, 한 3개 정도까지는 이제 독보적으로 해요. 그러다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우후죽순 따라해서 10개 넘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이제 TTS로 연애 같은 거를 이제 20개, 5개 이상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에서 30명, 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초경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즉 사다리가 걷어 차이고 있고 몇 개 안 남은 사다리를 가지려고 완전 초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했냐? 어른들이 했죠.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 그리고 어른들, 저도 포함해야 되고. 특히 누가? 정치인 어른들. 그러니까 투표 잘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자, 두 번째, 조금 힘든 이유, 인구가 적어요. 10, 20, 30이 앞으로 태어날 친구들도 그렇고 투표권이 없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제 밀려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적다. 그리고 안 한다. 싸울 때는요, 체급이 깡패예요. 우리 격투기 같은 거 보시면 알아요. UFC. 키나 몸무게 크면요, 어설프게 기세고 싸움들 좀 잘해도 그냥 져요. 정말로 떡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외워야 돼요. 누가 강한 애만에 이렇게 막 논쟁 붙으면은 누가 체급이 커 이거 물으면 끝나요. 마찬가지로 쪽수 많은 게 깡패예요. 우리가 지금 인구도 그런 면이에요. 인도, 중국 내수 시장이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눈치 보고 있고 다들. 그런데 지금 10, 20, 30 인구 어떻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윗세대 혹은 어른들이 기득권을, 아이고 너네 컸구나, 이제 우리 나이 됐구나, 그럼 우리가 포기해줄게, 양보할게, 어서와, 이렇게 하면 좋죠. 땡큐죠. 근데 안 하죠. 앞으로도 이 정치권이라는 곳은 이 게임의 룰을 만드는 곳인데, 경제, 경영, 사회에 대한 룰, 이 룰을 만드는 곳이 쉽게 헤게모니를 안 놓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청년층, 청소년층이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적고, 뭐 세게 얘기하면 이제 메이커들한테 우린 장기 말인 거죠. 예. 어쩔 수 없어요. 힘의 논리에서 늦게 태어난 게 뭐 잘못일 수도 있는데 원래 그래요. 예. 참 신기하죠. 예전에는 사실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20대, 30대부터 엄청 막 크게 이렇게 정치를 크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막혀있는 느낌도 있고 더 반민주화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착한 우리 1020, 30 세대가 뭐 여당, 야당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이 젊은 세대들이 정치권에 전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많이 서로 사회가 나아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당신들이 다 해먹어도 오케이니까 우리 착한 분들은 우리를 이해라도 해줘라고 했어요. 왜냐면 정치권이나 뭐 경제 사회로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그걸 또 이해를 못하죠. 또 안 하고요. 그쵸? 예민한 주제에 우리 남녀 갈등도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이해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취업 창업에 대한 공정성 이슈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역 갈등이나 지방 소멸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안 한 거라고 봐요. 예. 모른 척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1020, 30에 대해서 좀 세금 낭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되는 거고, 저출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자체를, 비혼 자체가 문제잖아요. 지금 저출산도 문제지만. 예. 너무 깊게 말하면 제 채널 날아가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10대와 20, 30 세대가 조금 힘든 5가지 이유. 세 번째, 연애도 못하게 만들어졌다. 저는 젊은 세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조금 예민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연애 그리고 섹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10대 연애, 20대 연애, 30대 연애, 40대 연애, 50대 연애, 그리고 섹스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이때 했을 때랑 이때 했을 때랑 달라요. 예. 근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은 조심스럽죠, 물론. 예. 저도 막 그렇게 개방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 나와 있잖아요. 그래 미리 이때부터 성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때 성교육 중요하다면서 이런 단어 쓰면 안 좋게 터부시 여기면 좀 안 듣잖아요, 그쵸? 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컬이 전성기고 너무 왕성할 때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연애를 최대한 좋은 사람들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결혼 생활도 이혼 확률도 줄어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예시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이 하시라는 것 중에 얘네가 연애, 섹스, 여행, 뭐 의미 있는 도전, 뭐 독립운동가 사진전 이런 것도 저는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은데, 어른들이 좀 남녀 갈등도 좀 유발하고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하는데 다들 여야 이렇게 되고 있고, 돈도 못 벌게 하고 있고, 또 애 낳으면 부담되게 하고, 또 노후도 불안하게 국민연금 고갈 이슈도 계속 나오죠. 솔직히 저출산 해결하려면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요 세대가 우리가 연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연애 자체를 해야죠. 근데 뭐 백날 아파트 싸게 주고 뭐 직장도 조금 더 만들어준다고 하고 해 뭐야. 우선 남녀가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 사회 분위기. 그래서 연애가 없고 낭만이 없고 설렘이 없으면 좀 얼마나 슬픈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연애관이라든지 삶의 재미, 쾌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문화들이 바뀌어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삶의 가치관, 동세대가 누리고 있는 사회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비혼은 더 지속되고 저출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힘든 이유, 산업이 바뀌었어요. 뭐 IT, 정보통신, 뭐 차화정 이런 거에서 지금 이제 바뀌는 거죠, 계속. 그래서 취창업은 그리고 앞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힘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반복해서. 작년 한 해 우리 가장 많이 채용한 우리 기업 순위예요. 우리 쿠팡, 가팡이죠. 예. 물론 이게 풀필먼트 이제 포함인데 어쨌든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쿠팡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업은 계속 어려울 거고, 특히 상시 채용이란 거는 인맥 그리고 경력직, 전문성 그리고 운의 영역이 크다. 예. 로봇, AI, 불안정한 대외 요소에 의해서 취업 시장은 계속 어려울 것이고, 창업하라고 막 정치인분들이나 공무원분들, 선생님들 좋아요. 다 좋아요. 아니 너무 좋은 방향이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정말 잘 준비하자 이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요, 실패했을 때 회생이라든지 다시 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시간 낭비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차라리 도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 그렇게 솔직히 특강에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예. 정말로 창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막 속아서 하는 것보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또 잘 준비가 돼 있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5번째, ESG라든지 초예민 사회, 초갈등 사회가 이제 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까다로움의 시대로 진입 중이다. 정말 까다로워져요, 정말로.
지금 정치권에서 화두 중에 하나는 페미니즘이랑 안티페미니즘이죠. 그쵸? 그쵸? 앞으로는 해외 사회를 볼 때 해외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건데 또 지금 이제 똑같이 다문화와 안티 다문화가 분명히 붙을 거예요. 한 몇십 년 안에. 예. 자, ESG 뭔지 아시죠? 친환경이라든지 뭐 친사회적, 주주친화적인 지배구조 등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 이제 엄청 까다롭게 기업 경영하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여기에 해석은 안 두고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요. 자, 예를 들면 사람 2명 쓰던 거를 5명 써서라도 재해 없게 하고 방향은 좋죠. 예. 근데 하기 힘들죠. 오너 입장이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이익이 좀 덜 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해라. 오케이. 사실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이제 원시적으로 가야죠. 근데 사실 이제 어두운 진실이죠. 예. 우리가 입고 있는 거, 타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다 친환경적으로 가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게 많으니까. 물론 방향성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후변화, 뭐 원자력 이런 것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또 사람들 불편하지 않을 소재만 써라. 예. 노잼이어도 되니까 불편하지 않게 해라. 예. 자극적인 걸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저 다른 맥락으로 볼 때 근로소득만으로는 쫓아가기 어려운 초양극화 사회. 우리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죠. 올해 가을부터 아마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갈등. 이제 우러 뭐 이제 신냉전 얘기도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동도 그렇고 다문화, 남녀, 세대, 지역 갈등, 무역 전쟁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가 비록 지금 조금은 어두운 이유라고 해서 5가지만 썼지만 또 쓸 것 중에 하나가 또 국민연금도 있죠. 근데 여기도 제 생각이 아니에요. 구글에도 쳐보세요. 국민연금 폰지 사기 치면 많이 나와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거 이제 뭐 세금 낸다 생각하고 그냥 내고 못 받을 돈이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거 건드려야 되는 건 다 아는데 건드리면 큰일 나죠. 이거 보실 분들 중에 공무원이나 교사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가족분들도 몇백만 명인데 내 돈을 건든다? 내 노후를 건든다? 가만 안 있죠. 분열 날 것 같아요, 잘하면. 군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요 정말로 개혁해야 된다는 거 겉으로는 다 동의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칼질해? 그리고 또 제대로 칼질한다? 큰일 날 거예요. 근데 하긴 해요. 해야 돼요. 근데 못하죠. 또 제대로 못해요.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좀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혹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냉소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 잘합시다라는 말씀이니까요. 말씀 정리 드린 거니까 조심하시고 장밋빛으로 지금까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어른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 분들 좋은 분들이고 좋은 리더인데 그렇게 착하게 따라가기만 했던 우리 지금의 30대 초중반 선배들부터 20대 중반 선배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팩트가. 취업 창업으로. 그리고 참 많이 힘들어하니까 조심하자는 말씀 드리고요. 제 글이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공격하지 말아주시고요. 저 멘탈 약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여기 제가 써놨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쫄보. 다시 강조드리지만 세대 갈등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목적 아니고요. 고생하신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통신 선배들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 1020, 30들 잘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명예롭게 인수인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후배들은 또 우리들 그리고 선배들의 어떤 이런 유산들 잘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이나 인생의 방향 그런 방향들을 잘 잡을 수 있죠. 선배들만큼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꼰대 같지만 조금만 더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세요. 조금 더. 제가 다음에 또 재테크 관련해서 혹은 자산 쌓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텐데 제 주위에 경제적 자유 이루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나처럼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치고 나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없다. 꼰대같이 들릴 수 있는데 정말 그래요. 결과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과정을 조금만 더 두텁게 만들자고요. 아시겠죠? 힘들지만 미안해요. 어쨌든 이런 맥락으로 설명드렸으니까 힘내시고 앞으로 이렇게 정말 세상이 갈 것 같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살자고요. 사람 절대 많이 믿지 마시고 내 사람들 위주로 많이 믿으시고요. 아시겠죠? 앞으로는 정말로 더욱더 각자 도생 시대고 그러니까 남탓 조금만 줄이시고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스스로 집중하셔야 돼요. 알겠죠? 과거보다 난이도 높아졌다 이런 거 암기하시고 이렇게 가자고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꼭 중요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갖고 있다. 치안 정말 좋아요. 누구한테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밤길이 무서울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여전히 무섭지만 치안이 어쨌든 전 세계 어떤 상대평가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기회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거 안정성도 갖고 있으니까 너무 불만 가지지 마시고 현실이 이렇고 앞으로 조금 더 계속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 노력합시다 라는 맥락에서 하고 경각심만 가집시다. 오케이?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장밋빛 미래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당해버리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이거 통찰력, 꾸준함, 성실, 돈머리, 일머리, 공부머리 등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자 이거예요. 현실 어렵지만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